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 메이입니다. 예쁘면 장땡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어찌됐든 보기만 좋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되곤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무리 예쁘고 잘생겨도 그 인성이 별로면 아예 눈길도 안 가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의 스토리는 외모로 눈길을 끌게 된 범죄자들에 대한 스토리예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여기는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베이쇼어라는 큰 도로인데 해안가 옆에 있고 걷기 좋은 보행자 도로가 쭉 이어져 있어서 주민들이 산책하러 자주 오는 곳이야. 또 그 옆에는 차도도 길게 이어져 있기도 했었고 탁 트여있고 엄청 긴 도로거든? 그래서 종종 그 폭주족들이 위험천만한 드라이브를 하기도 해. 그러던 2018년 5월 23일 오후야. 베이쇼어 대로에서 자동차 2대가 빠른 속도로 질주하고 있었어. 그 중에 한 사람은 18살이던 카메론 해린인데 이틀 전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패기 넘치는 남자애야. 졸업 선물로 부모님한테 머스탱을 선물 받고 완전 신나가지고 형 태우고 드라이브를 막 하고 있었어. 근데 아까 2대라고 했잖아. 이 차 바로 옆에는 그 카메론의 친구 존도 나란히 운전하고 있었어. 얘네가 아직 10대잖아. 차도 새로 샀겠다. 무슨 범퍼카 같이 친구랑 같이 달리니까 얼마나 신났겠어. 그러다 보니까 차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기 시작해. 속도를 막 올리더니 시속 200km를 돌파한 거야. 근데 문제는 여기 당시의 그 제한 속도는 시속 70km였어. 그러니까 지금 얘들이 제한 속도 2배도 넘게 슝 하고 달리고 있던 거야. 그러던 바로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 도로를 건너는 게 감지돼. 유모차를 끌고 가던 젊은 여성이었어. 카메론이랑 조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지. 끼익 하면서 막 굉음이 나면서 겨우 속도는 줄었는데 때는 이미 늦었어. 사실 그 200km로 달리고 있다 보니까 아무리 속도를 줄여도 한계가 있던 거야. 그나마 조는 핸들을 팍 틀어가지고 간신히 사람을 피했지만 카메론의 차는 멈추지 못하고 그대로 그녀에게 돌진하게 돼. 정말 순식간에 사고가 벌어진 거야. 심지어 여기는 보행자가 합법적으로 길을 건널 수 있는 장소여서 완전히 운전자 과실인 거지. 피해자는 24살이던 제시카 레이시인 거. 그녀는 차에 치여서 현장에서 직사하고 말아. 근데 혼자가 아니었잖아. 그 유모차에는 생후 21개월짜리 딸 릴리아가 있었거든. 제시카는 그 사고가 나는 그 찰나의 순간에도 딸을 지키려고 유모차를 힘껏 밀었다고 해. 그래서 아이가 살았으면 좋겠는데 릴리아마저 버티지 못하고 사고 하루 만에 그 짧은 생을 마감했어. 사건 직후 모녀를 죽인 그 운전자 2사람은 현장에서 즉각 체포됐고 과속 및 살인죄로 기소됐어. 근데 조사해보니까 카메론의 이런 망나니 같은 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더라고. 심지어 사고 나기 불과 며칠 전에도 제한속도 100km인 고속도로를 시속 265km로 주행했어. 완전히 습관처럼 그냥 과속을 즐긴 거지. 인생의 첫 차 갖게 돼서 그 흥분된 마음은 알겠는데 그따구로 경솔하게 행동하다가 결국 이런 비극이 벌어진 거야. 자, 우선 재판대에 선 친구 조는 자기의 과실을 모두 인정했어. 그렇게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수감됐지? 그러면 그 직접적으로 모녀를 친 카메론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는데 카메론은 이게 너무 과하대. 그러면서 카메론의 변호사는 그 30년보다 훨씬 적은 10년형을 선고하면서 재판은 무려 3년이나 이어지게 돼. 2019년 12월 공판이 열렸는데 그날은 피해자의 남편이자 또 아이의 아버지인 데이비드가 참석했어. 그는 그 사고 이후에 매일매일 잠도 못 자고 또 우울증에 걸릴 만큼 끔찍한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면서 괴로움을 호소했지. 하루아침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기 아내랑 딸을 잃은 거잖아.
아무리 과속사고였다고 해도 데이비드는 당연히 이 범죄자가 그 합당한 죗값을 받길 바랬어. 근데 재판은 순순히 흘러가질 않더라고. 2021년 4월 공판이 열렸는데 이때 카메론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번호하기 위해서 법정에 서게 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아들도 그 사고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마 그 끔찍한 장면은 내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제발 선처해주세요. 참, 그러니까 자기 아들 트라우마만 중요하냐고. 자기 아들이 가해자인데. 엄마는 그러니까 아들도 힘들어하고 있고 충격받았으니까 좀 봐달래. 그러면서 법정에 의사까지 대동해서 애를 변호하는데 또 그 의사는 뭐라는 줄 알아? 카메론의 뇌 그 전두엽이 아직 덜 발달했고 그래서 생각하는 기능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한 거다. 이러더라. 아니 이건 뭐 정확히 심신미약이다. 이런 것도 아니고 무슨 전두엽까지 끌고 와. 그러니까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하는 거지. 이걸 지켜보는 그 유족들은 분노했어. 그러니까 반성은커녕 어떻게든 그 감형을 받으려고 하는 그냥 꼼수 부리는 모습인 거잖아. 그런데 이 가해자의 뻔뻔함 외에 유족들은 생각지도 못한 그 또 다른 문제로 뒤통수를 맞아. 자, 재판이 길어지면서 각종 신문이랑 뉴스에 이 사건이 크게 보도되기 시작했거든. 당연히 뭐 가해자, 피해자 얼굴이 낱낱이 공개됐지.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해자 카메론의 외모에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어. 어머? 모든 게 다 용서된 얼굴이네? 이 잘생긴 남자가 이 감옥에서 썩는다고? 너무 아깝다. 카메론한테 기회를 줘요. 이런 댓글들이 쏟아지는 거지. 이 꼴사나운 현상은 점점 더 심해지고 심지어 카메론의 팬을 자청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감형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댓글들이 줄줄이 달리는 거야. 이후에 이 생각 없는 소위 팬이라는 사람들이 SNS에 그 카메론의 사진을 퍼나르면서 그를 찬양하는 분위기까지 만들어줬어. 오죽하면 그 검색창, 그 실시간 인기 검색어에 카메론이 무슨 잘못을 했나요? 뭐 이런 질문이 올라와 있기도 했었고, 그가 저지른 그 범죄보다 잘생긴 외모에 더 관심이 쏠리는 거야. 나는 이 상황들이 진짜 씁쓸하더라. 간혹 사람들은 이 보이는 거에 눈을 멀어서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것 같아. 생각해봐라. 이렇게 범죄자가 인기가 있잖아. 그러면 이게 형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 그러면은 그 모녀를 죽여놓고 꼴랑 10년에 끝날 수도 있는 거고. 2021년 4월 마침내 카메론의 최종 재판이 열렸어. 사실 여론도 나쁘지 않고 아직 10대인데다가 또 초범이니까 카메론의 변호인단은 당연히 감형이 될 거라고 자신했어.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그는 징역 24년형을 선고받게 돼. 판사는 이 상황이 이렇다 한들 카메론이 저지른 그 무모한 행동에 대해서 무겁게 책임을 져야 된다고 설명했지. 근데 또 웃긴 얘기가 있다. 그 카메론의 재판 과정은 전부 온라인을 통해서 생중계 됐었거든. 근데 마지막에 카메론이 그 최종 판결을 듣고 헉! 하고 놀라했었어. 근데 팬들이 또 그 표정 캡처해가지고 귀엽다고 좋아했고 심지어 밈으로 떠돌기도 했었었대. 재판 내내 그 카메론의 인기가 대단했던 거지. 심지어 틱톡은 팔로워 수가 200만 명까지 늘었었어. 와, 이게 말이냐 방구냐. 결국 트위터가 나서서 그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카메론 관련 계정 900개를 정지시켰고 또 그를 찬양하는 약 9만 개의 글이 삭제되기도 해. 근데 이 팬들 중에는 또 극성인 애들이 있었거든. 얘네들은 카메론 가족을 스토킹하고 심지어 여자친구 계정을 막 해킹하기도 해서 문제를 일으켰지. 오죽하면 그 카메론 어머니가 이건 집착이다 라고 따끔하게 말하기도 했었대. 근데 이 정도면 완전 광기 아니야? 실제로 지금도 인터넷 가보면 팬들이 만든 카메론 팬 영상이나 뭐 글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더라고.
근데 진짜 많아. 아니, 무슨 생일 축하 영상도 있었다니까. 팬들은 고작 이 한 번의 작은 실수로 처벌이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고 말했었대. 근데 만약 자기 가족이 그 카메론 차에 치여서 죽었으면 그때도 이렇게 응원을 해줬을까? 진짜 씁쓸한 상황이야. 근데 내가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그 잘생긴 외모로 범죄자로 주목받았던 건 또 유명한 사례가 한 개 더 있더라고. 이 남자의 이름은 제레미 믹스인데 1984년 미국에서 태어났어. 10살에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왔는데 하필 그 지역이 유명 갱단들이 판을 치는 곳이었던 거야. 약간 빈민가 쪽이었던 것 같아. 자연스럽게 제레미는 그들과 어울리면서 나쁜 짓을 배웠지. 어린애들 상대로 강도짓하고 18살 때는 16살 소년을 폭행해서 2년 동안 교도소에 수감되기도 해. 하지만 그 구속된 와중에 반성은커녕 캘리포니아 대표 갱단 중에 하나인 크립스에 아예 가입을 하더라. 그러니까 복역하고 나와서도 사회에서 범죄자가 되기를 자청했던 거지. 그러던 2014년 경찰의 불신 검문에 걸렸는데 트렁크에 있던 불법 무기 때문에 또다시 체포된 후에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받아. 이때쯤 되니까 이 제레미는 이 근방에서 가장 무서운 그런 범죄자 중 한 명이다. 이렇게 형사들이 부를 정도로 악질이 됐어. 근데 그런 제레미가 어쩌다 인기를 끈 건가 궁금하지? 사실 이게 되게 의외의 계기였는데 2014년 체포가 되었을 때 머그샷을 찍었거든. 경찰들은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주어야겠다 이런 생각에 그 제레미의 머그샷을 페이스북 경찰 페이지에 올리게 돼. 이때 사람들 완전 난리 났잖아. 사람들이 제레미에 열광을 하는 거야. 섹시한 범죄자다 이러면서 사진을 막 퍼다날랐고 일주일 만에 10만 개의 좋아요를 받게 돼. 또 어떤 정신나간 애는 제레미한테 첫눈에 반했다면서 청혼을 하는 그런 사람까지 나오더라. 구치소에 있는 제레미한테 400통이 넘는 팬레터가 쏟아졌었고. 참, 근데 놀라긴 하지 길어. 제레미는 이 머그샷 하나로 취업까지 해. 감옥에 있는 동안 45군데 회사에서 제안서를 받은 거야. 근데 대체 이 범죄자한테 무슨 일을 제안하나 싶지? 들어보면 할 거야. 이게 하나같이 모델 에이전시, 영화 관계자, 캐스팅 매니저까지 다 방송 연예 쪽에서 신나서 달려든 거지. 그래서 제레미는 2015년 3월 감옥에 수감된 상태에서 한 매니지먼트 회사랑 모델 계약까지 하더라고. 2016년에 출소를 하자마자 제레미는 런웨이에 섰고 본격적으로 모델 활동을 시작해. 심지어 얘가 잘 나간다. 돌체앤가바나, 지방시 이런 유명 브랜드 패션쇼에 서면서 얼굴을 막 더 알려졌었고 2017년에는 칸 영화제에서 열린 대형 패션쇼 무대에도 당당하게 올랐던 거지. 인터뷰한 거 보니까 자기는 이제 과거 뉘우치고 일에 집중하겠다 그러더라고. 물론 죗값 다 치렀으니까 잘 나가는 게 어떻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렇게 됐으면 좋았겠지. 근데 또다시 구설수에 오르게 돼. 사실 제레미는 수감 전부터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는데 아내에 아이도 셋이나 있는 어엿한 유부남이었지. 내 모델로 활동하다가 유명한 패션 브랜드 상속녀 클로에 그린이랑 불륜을 저지르게 돼. 초호화 요트 위에서 둘이 키스를 나누는 장면이 파파라치에게 찍힌 거야. 근데 제레미는 그 불륜을 숨기려는 노력조차 하질 않더라고. 그냥 당당하게 공개 연애한 거야. 내연녀 클로에도 그냥 모든 걸 인정하듯이 자기 SNS에 사랑과 미움 모두에 감사한다 이러더라고. 두 사람의 이 뻔뻔한 태도에 사람들은 비난을 퍼부었지. 한편 제레미의 원래 아내 그 멜리사는
남편이 교도소에 있을 때 면회도 자주 오고 혼자서 그 아이 3명을 헌신적으로 돌봤다고 해. 결국 2018년 제레미는 아내 멜리사에게 양육비를 주는 조건으로 합의 이혼을 하고 불륜을 저지른 그 클로에랑 아이 1명도 낳았지만 둘은 얼마 못 가서 2019년에 이별하게 돼. 자, 오늘 소개한 이 2명의 범죄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범죄를 저질렀지만 잘생기게 태어난 덕에 유명해지고 팬까지 생긴 운 좋은 사람들? 나는 이 스토리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사례가 더 생각나더라고. 우리나라에서도 얼짱 강도라면서 막 범죄자에게 팬이 생겼던 적이 있어. 막 팬카페에다가 다들 모여서 우리가 도와주겠다, 당신은 무죄다, 막 난리가 났던 거지. 결국 그 범인은 재발절여서 불안해하다가 자수를 했어. 자기 팬이 생긴 걸 보고 어이가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었었고. 예전에 토미에서도 다룬 적 있는데 같은 학년 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12살 소녀의 외모를 보고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살인마라면서 팬아트도 나오고 심지어 코스프레를 했던 사건도 있었었지. 이렇게 겨우 보여지는 겉모습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는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 그건 바로 피해자들이야. 범죄에는 항상 피해자들이 존재하잖아. 자기를 괴롭혔던 그 가해자가 돈과 명예 그리고 인기를 얻는 그 모습을 봐야 하는 건 그들을 향한 2차 가해와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해. 화려한 겉모습에 현혹되기보단 진정으로 옳고 그름을 구분할 줄 아는 그런 바른 세상이 되길 모두들 기대하고 있지? 오늘 내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야.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 지금까지 토요 미스테리 디바메이였습니다.